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6월 15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으로 코스피는 1.42% 상승, 코스닥은 0.46% 하락 마감하는데요. 이렇게 두 시장이 다르게 된 이유는 금요일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강세를 띈 업종 테마들은 음식료, 화장품 등 K푸드, K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정책 관련하여서 이렇게 가스전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S&D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1,600억대인 종목입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윗꼬리 음선까지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상한가에 간 다음에 현재 역사적 신고가까지 갔는데요. 시총이 1,600억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 대금도 약 1,500억 정도 이렇게 뛴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에 가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게 된 재료는 목요일에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발행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불닭볶음면 삼양식품과 함께 강세를 띌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반영되면서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금요일에 삼양식품도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두 종목 모두 금요일에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음식료 관련주가 금요일에 강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간 상승률로 봤을 때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윗꼬리 음선까지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강한 추세가 나오고, 이렇게 금요일에 삼양식품 재료까지 나오면서 부각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일간 상승률도 함께 잘 보면은 추세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혜태제과 식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관련주인데 이렇게 폭염 관련주로 처음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불닭볶음면이 부각을 받고, 그 다음에는 냉동김밥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은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에 폭염 관련주로 혜태제과 식품이라든지 이러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들이 크라운 혜태 그룹주가 동반으로 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크라운 제과라는 회사랑 이렇게 상호 품목 교류라든지 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월요일에 부각을 받고 지속적으로 추세를 지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카티스라는 종목이고요. 정부 정책의 연장선으로 윤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회사에 이렇게 방문을 하였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전에 사업을 하고 있던 이력이 있는 카티스가 이렇게 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재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엔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1,400억대인데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었고, LG에너지솔루션이랑 GM의 합작법인 얼티엄 센즈가 4월부터 양산을 시작하였는데, 이 얼티엄 셀즈의 후보종 검사 장비를 입고하고 그것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 대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사조대림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 주주라든지 자사주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73%로 이렇게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인데, 금요일에 미국향 이렇게 H마트에 냉동김밥 수출을 시작하였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금요일에 사조그룹주가 동반으로 부각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양이라든지 이러한 회사들이 냉동김밥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우양은 조금 쉬면서 사조대림이라든지 다른 냉동김밥 그리고
김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정부 정책 관련해서 가스전 관련주로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다가 이 부각을 받게 된 거는 포스코 회사가 포항에 소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품절주 성향도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에 방문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동행을 하였다라는 재료,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 재료로 두 가지 재료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이러한 강한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 다가가고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7번째 종목은 CNH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 그리고 경영권 매각 추진 중이라는 개별 재료로 등락을 보였고요. 그 다음 종목은 풍원정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OLED 관련주인데 LG 디스플레이 벤더사로 이렇게 애플 관련주로도 묶이는데 현재 자금 조달 가능성, 그러니까 현재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이러한 자금 조달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품절주 성향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개별적으로 등락을 보였습니다. 9번째 종목은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정부 정책, 한국전력공사가 인도네시아의 송정만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재료 때문에 이렇게 한국전력공사를 2대 주주로 두고 있는 한전산업이 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종목도 단기로 강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역사적 신고가에서도 근접해 있고 52주 신고가인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기전력 관련 내에서 한국 한전산업이 부각을 받았는데 10번째는 재룡산업이 이렇게 또 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 돈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같은 섹터 내에서. 그리고 최근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이 원래 대장주잖아요. 근데 다시 또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전력 관련주에도 이렇게 매기가 다시 돌아가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삐아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로 스펙합병 상장주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오르게 된 재료는 올리브영에서 이제 세일을 진행했었는데 외국인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40% 증가하였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올리브영의 입점해 있는 삐아라는 종목이 부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리브영 관련주로는 CJ, 글로벌 텍스프리, 토니모리 등이 이렇게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가 주 초반부터 부각을 다시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저시총인 스킨앤스킨도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3번째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인데요. 전액 관련주로 이제 2차전지 소재로 보시면 되는데 미중 분쟁 관련해서 전액 관련주가 이렇게 다시 부각을 받았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재료도 가지고 있던 종목으로 이렇게 복합 재료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사조산업인데요. 이렇게 사조 그룹주가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룹주 전체가 부각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종목은 가스전 관련주로 이렇게 지속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었고, 16번째 종목은 중앙첨단소재입니다. 이 종목도 원래는 건설 관련주로 묶이는데 전해액 소재인 리튬이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전해액 2차전지 소재 사업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강한 추세를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엔캠이라는 회사랑 합작법인 EDL을 이렇게 새만금 지구에 이렇게 만들고, 이 EDL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그래도 되게 만들어내는 양이 세계 최대치에 근접해 있는 아주 큰 회사다라는 것도 이렇게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함께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국순당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관련주 내에서 불닭볶음면, 그리고 냉동 김밥이라든지 김, 그리고 아이스크림, 폭염 관련주 이런 것들로 순환매가 돌다가 이제 막걸리도 해외 매출액이 6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화요일부터 부각을 받고 현재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8번째 종목은 이렇게 사조 시푸드로 이전에 냉동김밥, 김 관련주로 한번 부각을 받았었다가 다시 이렇게 재부각 받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무수 수산화 리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리튬 관련주, 2차전지 소재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난해 호실적 발표 이런 것들도 묶여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SKC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원래 2차전지 관련주인데 여러 가지 복합 재료를 가진 중간 지주사 회사입니다. 첫 번째로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묶이고요. 앱솔리스 관련해서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묶이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실리콘 응극제 사업으로 이렇게 묶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도체로도 묶이는데 작년에 테스트 소켓 사업을 하는 ISC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의 매출이 이제 SKC에 반영이 돼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는 이런 크게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19만 5,300원으로 이렇게 20만 원을 다가가고 있는데요. 20만 원을 뚫는지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토니모리입니다. 이 종목은 리포트가 발행이 되면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다이소랑 올리브에 양쪽 모두 입점을 해 있고, 그리고 다이소에는 이렇게 전문 브랜드 본셉도 이렇게 진출해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부각을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관련주로는 이렇게 원익이라든지 에이블 CNC 이러한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다이소 관련주로도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22번째, 23번째 이 종목들은 이렇게 음식료 관련주로 이렇게 그룹주들이 강세를 띄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KIB 플러그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정부 정책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가스전 관련주가 아직 추세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25번째 종목은 태성인데요. 이 종목도 복합 재료를 가진 종목입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응급제형 동박, 그러니까 배터리 팩이라든지 그런 거에 신사업에 진출을 하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으로 이렇게 현재 개발 중이다라는 이런 두 가지 복합 재료로 이렇게 움직였고, 현재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셀루메드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재료가 또 정부 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재료가 금요일에 나왔었는데, 정부가 현대차랑 H에너지 솔루션이랑 전기차 교체형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전에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하는 중국 회사 비아디랑 이렇게 업무 협약을
협약을 하고 그리고 독점 공급 계약 체결이 있는 셀루메드가 이렇게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셀루메드랑 민테크가 같이 움직였었는데 민테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체형 배터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걸로 묶였었기 때문에 셀루메드가 더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CJ 시푸드인데요. 검은 반도체 김이 이렇게 부각을 받을 때 1차 상승을 하고 다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재부각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김 스낵 등 이러한 것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현재 역사적 신고가 요때를 뚫고 있다, 근접해 있다, 최근 추세가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요때도 매물이 있긴 하지만 한 진짜 30년,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현재 최근 추세가 좋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크라운 제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그룹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김 관련해서 한성기업이 이렇게 투자 원래 과열 이러한 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30분마다 이렇게 체결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추세가 좋았다라는 것도 좀 특징이었고요. 마지막 종목은 흥국 F&B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최대 주주 및 이렇게 자사주,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54%로 유통 물량이 조금은 적은 약 500억 정도만 이렇게 돌아가는 종목인데 음식료 관련주 순환매 환경 속에서 이렇게 S&D 그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납품하는 그 회사가 이렇게 부각을 받으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흥국 F&B에 이렇게 순환매가 돌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주에 강력한 테마는 음식료, 2차 전지,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 가스전 관련주, 그리고 K푸드랑 함께 K화장품, 이런 다이소, 그리고 올리브영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부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차트로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 S&D,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복합재료, 태성 이런 것들이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해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한전산업들이 등이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고 그리고 SKC도 복합재료 그리고 검은 반도체 CJ 시푸드 또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